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인공지능 정책본부를 맡고 있는 이용진입니다. 오늘 167회 키스텝 수요 포럼에서 초대해 주시고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작년 말에 정병선 원장님께서 저희 대구에 있는 본원에 직접 오셔서 인공지능 전도사로서 발표를 키스텝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 원도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았고, 사실은 올해 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인공지능 정책 또 기술 활용과 관련된 부서를 또 새로 신설해서 저희도 인공지능 전문기관으로 도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제가 국내외 인공지능 동향 및 발전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발표할 때마다 넣고 있는 장표인데요. 그 2002년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때 굉장히 화려한 이제 컴퓨팅 UX 기술도 있었지만 미래에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2004년에 이제 유비쿼터스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웨어러블 컴퓨팅 당시에 논의됐던 것처럼 고글도 차고 시계도 차고 그다음에 직접 뭐 MP3 재킷을 입고 다니면서 음악도 듣고 이런 것들을 사실 얘기했었는데 거의 15년, 20년 지난 시점에서 다시 돌아봤을 때 그때 상상했던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실현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이 포럼에서 논의하는 주제들도 앞으로 10년, 15년 뒤에는 좀 더 구체화돼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오늘 포럼의 의미를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순서는 AI 동향 및 정책 현황 또 AI 발전 전략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I 동향 및 정책 현황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들 정의를 따로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인공지능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은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AI는 우리 사회 곳곳에 이미 스며들어서 전기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온라인에 상품 검색할 때도 많이 상품을 추천해 주거나 OTT에서 내가 그동안 봤던 선호하는 영상을 추천해 준다거나 굉장히 정형화된 패턴을 갖고 있는 날씨 일기예보 아니면 주가지수 정보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 기술로 이미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2016년에 있었던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었는데요. 이 이후에 인공지능의 중요성과 디지털 대변혁 시대의 도래를 알린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AI 분야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알파고 이후에도 트랜스포머 모델이 발표가 됐었고 GPT-3라던가 특히 이제 22년 말에는 오픈 AI에서 챗GPT를 발표하면서 이 어떤 기술에 대한 가능성이라던가 신뢰성, 안전성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이 됐었는데요. 22년 말에 오픈AI가 챗GPT를 발표하면서 그 이후에 거의 매주 어떤 때는 매일 새로운 기술들이 빅테크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도 새로운 어떤 기술 개발을 하면서 어떤 주로 이제 생성형 AI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시장도 서비스 규모라던가 시장 규모, 투자 규모도 최근 급속하게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시장 규모도 2032년까지 30배 이상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2년까지 그간의 성과를 좀 정리를 해보면 22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이제 조사됐던 AI 기업이 한 2,000개 정도 되고요. 매출액이 4조, 종사자도 한 4만 명 정도였습니다. AI 기업의 R&D 투자 규모도 2.7조 원,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2.5조 원 규모였고요. 글로벌 AI 인덱스에서도 우리가 글로벌 AI 지수 6위, 정부의 인공지능 준비 지수 6위와 같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우리의 역량도 충분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2년 말에 챗GPT가 등장했던 이후에 AI 새로운 인공지능 분야에서 좀 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AI 또 데이터 축적, 컴퓨팅 파워가 증대함으로써 예상보다 굉장히 훨씬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시각, 언어, 음성과 같이 단일 지능을 중심으로 특정 분야는 이미 인간 수준까지 진보했고 혁신적인 기술로서 잠재적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AI 한계를 돌파할 새로운 혁신적인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시동이 되고 있는데요.
인간처럼 스스로 유연하게 사고 및 추론하고 창조적 생성도 가능한 수준의 차세대 AI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알파고일 때만 해도 어떤 특정 분야에 한정됐던 모델이었다면은 이제는 멀티모달 AI 시대에 돌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초에 오픈 AI가 발표했던 소라라는 어떤 프롬프트에 어떤 텍스트만 입력해도 영상 한 편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성형 AI를 보면서 이 AI 기술의 가능성이라던가 발전에 대한 우려와 또 기대가 굉장히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기술의 고도화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차세대 기술 혁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설명 가능한 AI라던가 데이터나 어떤 모델에 대한 경량화, 또 편향성이나 윤리의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지만,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AI 연산에 최적화된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AI 반도체를 직접 개발하거나 자사 제품의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급증하는 AI 컴퓨팅 파워를 저전력 고효율로 제공하기 위해서 서버에 AI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AI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의 모든 접점에 급격하게 확산될 전망을 갖고 있고요. 기존에는 단순하게 생산성 제고 수준의 보조적인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경제 사회 문제 해결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2019년 말부터 인공지능 국가 전략, 또 21년 5월에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 또 22년 9월에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포함해서 AI 관련된 굉장히 많은 정책 계획들을 발표하고 여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일상화라던가 초고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AI 일상화는 이제 디지털 시대는 인류와 AI가 함께 살아가는 시대이고, 이제 국민, 사회적 약자, 학생, 농민, 소상공인까지 AI의 사각지대 없는 정책, 그러니까 AI 일상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AI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또 큰 어떤 구상하에 일상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고요. AI 신뢰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규제는 절대 안 되지만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 그래서 규제책보다는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검인증 체계 마련 등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화 정책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 또 사회적 약자, 학생, 농어민, 소상공인까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각각의 분야별로 서비스들을 만들어가는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AI 정책들을 19년부터 굉장히 많이 발표를 했고요. 최근에는 국가에서 주도해서 AI 시스템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고 또 기업이 주도해서 안전성이라던가 책임성 있는 AI 시스템을 개발 배포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3년 7월에 AI 선도 기업의 자발적인 AI 안전 약속이 있었고요. 약간 오타가 있는데 23년 10월에 안전 보안 신뢰 기반의 AI 행정명령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작년 11월에 AI 세이프티 서밋을 통해서 AI 선도 기업들이 책임감 있는 AI 역량 능력 강화를 위한 RCS 정책에 대한 도입을 합의했고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봤을 때 기존에 이제 생성형 AI 출현 이전에는 AI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인공지능 활용 범위가 좁고 성능 자체에 대한 불신이 높았던 시기였고요.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 활용 범위 한계가 불분명하고 성능에 대한 불신이 낮아진 시기에서는 여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또 중점적으로 어떤 정책에 대한 방향들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AI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내용은 초고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방안에 있습니다. 비전은 이제 AI 일상화를 통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대 AI 생태계를 확보하자는 비전 하에 세 가지 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고대 AI를 위한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범국가 AI 혁신 제도 문화 정착이 그 세 가지 전략입니다. 하나씩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초고대 AI 육성 측면에서 AI 핵심 인프라 지원 정책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라벨링 데이터 중심의 학습 데이터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초거대 AI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용 핵심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도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신뢰성 강화를 위한 기초 연구였다면은 이제 어떤 초거대 AI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차세대 기술 개발을 신규 추진하고 있고요. 컴퓨팅 인프라도 반도체 기술 개발, NPU 팜 실증과 같은 K-클라우드 프로젝트 착수해서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기술 개발이나 자원 제공도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조성 부분에서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민간과 함께 초거대 AI 협의회 구성 운영을 통해서 민간의 투자라든가 새로운 서비스 창출, 해외 동반 지출을 협력하고 있고요. 5개 분야, 주로 법률, 의료, 학술, 문화, 상담 분야에 5개 플래그십 프로젝트라든가 공공 분야의 선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 부분도 초거대 AI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가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AI 관련된 혁신에 대한 제도적인 또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초거대 AI와 관련해서 디지털 심화기의 새로운 신질서 정립이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 수용성 향상을 위해서 초거대 AI 확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신질서 협의체라든가 법제정비단, 윤리포럼 등이 운영되고 있고요. 규제 개선 관련해서는 초거대 AI 개발 활용 측면에서 기존의 규제를 점검해서 개선할 부분을 찾아 개선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부분에서도 초거대 AI와 관련된 우려 요인이나 성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 기반으로 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경제활동 기반으로서 AI 확산을 위해서 본격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AI 광범위한 활용과 지속적인 수요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AI 기술이라든가 인프라 개발로 AI 일상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분야를 봤을 때는 AI의 어떤 보편적이라든가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표준화된 모델을 구축하거나 또 전력 문제가 요즘에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저비용 저전력 반도체를 개발하고 국가 주도의 어떤 신뢰성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인프라 부분이 이제 기존에 이제 국가전산망 같이 국가의 자원으로서 투자, 보안, 관리해야 될 대상으로서 데이터, 클라우드, 이제 컴퓨팅을 포함해서 또 네트워크의 혁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활용 확산 부분에서는 공공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활용 인력의 역량 강화, 또 포용적이고 전 세계로 확산 가능한 AI 활용 환경 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에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AI가 어떤 국가의 어떤 하나의 인프라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컴퓨팅, 네트워크가 각각의 단위 요소로서 인프라로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부분은 이제 기존에 구축했던 데이터 플랫폼들이 여러 개가 있고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플랫폼들을 상호 연결을 해서 AI 학습에 대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가공, 활용이 용이하게 만드는 그런 인프라 구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컴퓨팅 부분에서는 양자 기술이라든가 AI 반도체와 같이 컴퓨팅 기술을 혁신하고 어떤 자원의 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된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 방안에 대한 고민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분야에 대해서는 양자통신, 또 차세대 이동통신, 최적화 기술 등의 혁신을 통해서 AI 서비스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I 기술 발전에 따라서 좀 예측이 가능한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라던가 국가의 자원으로서 또 하나의 인프라로서 보안이라던가 여러 가지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의 추진 방향은 이제 현재까지는 초거대 AI 활용이 본격화되는 시점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기술이 주도됐던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활용이 주도되는 시장으로 바뀌어 갈 것 같습니다. AI가 활용이 확산되고 또 이런 활용 확산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이 좀 더 성숙해지고 다른 분야의 양자 컴퓨팅이라든가 또 AI 반도체와도 같이 또 기술이 성숙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